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쉐이딩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쉐이딩을 설명하다 보면 라이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어, 깊게는 아니더라도 렌더링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쉐이딩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 네, 라이트를 일단 3개가 필요한데 라이트를 일단 2개를 없애고 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쉐이딩을 다 하시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라이팅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라이팅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축키 4, 5, 6, 7번 네, 7번을 클릭해 주시면 라이팅이 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4번은 와이어프레임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5번은 쉐이딩만. 쉽게 말하면 블린이면 블린, 뭐 퐁이면 퐁, 램버트면 램버트의 기본 쉐이딩의 뭐 컬러 정도, 네,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6번을 누르게 되면 텍스처까지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는 아무런 텍스처를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6번을 눌러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7번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에 의한 덩어리감, 네, 그런 것들을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바닥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평행하게 바닥을 제가 이것을 라이트를 단축키 2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보면 네, 라이트의 각도에 의해서 빛을 많이 받냐, 빛을 비껴서 받냐, 빛이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 오냐에 따라서 네, 음영이 지는 것을 서페이스 쉐이더 외에 네, 대부분의 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키보드 크니까요. 네, 한번 렌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저번 시간에 렌더를 걸 때는 네, 두 번째에 이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건데 잠시만요. 네, 생각해보니까 슬레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슬레이트 모양인데 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렌더링을 거는데 네, 첫 번째 눈이 그려져 있는 슬레이트는 기존에 렌더링을 걸었던 이미지가 있으면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슬레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렌더링을 이 현재 보이는 이 비율을 렌더링을 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IPR 같은 경우는 IPR은 아주 디테일하게 최고의 렌더 품질로 렌더링을 걸어준다기보다는 어, 조금은 프리뷰성이 있어서 좀 가볍게 렌더링을 걸어주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렌더 세팅창에서 제가 어떤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IPR이 먹으려면은 네, 렌더러가 멘탈레이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안 먹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섀도우를 체크하게 되면 왜 안 보여줄까요? 가볍게 걸어주다 보니까 그런 건가 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블린의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막 쓰시면 잘못하면 컴퓨터가 뻗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네, 좋은 컴퓨터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IPR을 활용해서 렌더를 걸으시면서 확인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힘들었나 봅니다. 네, 이런 경우 생깁니다. 막 하시면 다시 껐다 키겠습니다. 네, 다시 껐다 켰습니다. 네, IPR 조심히. 웬만해서는 갑자기 꺼질 그건 아닌데 네,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IPR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확인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렌더 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 것은 렌더 세팅 창을 여는 아이콘입니다. 네. 뭐 렌더 이 옵션들에 대해서는 뭐 1학년 때는 그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네, 렌더 말 그대로 보시면 퀄리티 무언가 렌더 품질을 올리겠다 떨어뜨리겠다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네. 볼륨 샘플링. 네,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가벼운 거고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가벼운 거고요. 네. 필터가 뭐 박스냐 트라이앵글이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뭐 디테일하게 반영되는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확 피부로 와닿게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뎁스, 네, 빛과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입니다. 디피즈, 빛을 받는 양을 말하는 거고요. 리플렉션, 반사값, 네, 트랜스미션, 그 반짝이는 거, 하이라이트,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네, 제한값을 어떻게 두냐,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네, 죽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저처럼 3, 4, 4, 4, 6 정도로 되어 있으면 뭐 크게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0.25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러나 이제 GI 모드를 키냐 안 키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끄면은 조금 더 가벼운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Final Gather Force, 포스가 함께하기를 네, 들어보셨죠? 네, 엄청 무거워지고 대신에 품질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각신의 뭐,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패스를 여기서 체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세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에서 뽑아낼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차 저도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봤네요. 저도 꼭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네, 커먼 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보시면 무언가를 바꾸는 어떤 옵션인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멜 스크립트를 우리가 활용하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뭐 가볍게는 뭐 이미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바꿔서 잘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네, 렌더 유징 렌더러를 어떤 것을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멘탈 레이로 할 거라고 그랬죠. 멘탈 레이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렌더 레이어는 우리가 렌더 레이어를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가 없습니다.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한 차원에서 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자면은 여기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냐, 렌더러블 카메라가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되어 있느냐, 이미지 사이즈가 HD 540으로 되어 있느냐, 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옵션이 다르신 분들은 네, 이 옵션대로만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닥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라이트가 바닥을 네, 약간 회전시켜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렌더 뷰 창에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라이트를 약간 바닥을 비추게끔 그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했더니 지금 네, 그림자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멘탈 레이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트리뷰트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안 보일 경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라이트의 속성을 좀 바꾸고 싶다면 떤 아이콘을 누르셔야 되냐? 제일 마지막 거는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 등인데 우리는 네, 두 번째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을 열면 그 중에서도 라이트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라이트의 강도, 빛의 세기, 빛 색깔, 그 다음에 빛의 종류, 그 다음에 중요한 섀도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는 우리가 그림자를 체크를 안 해주고 그림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섀도우의 속성을 열어서 보게 되면 체크 안 돼 있죠? 먹통으로 돼 있죠?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 어트리뷰트. 네, 이 친구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멘탈레이의 경우는 이 옵션으로 그림자를 생성시켜 줍니다. 제가 이것을 끄고 렌더링을 다시 걸게 되면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림자를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버튼은 저장하는 버튼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버튼은 지워주는 것이겠죠. 네,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우면 아마 다 없어질 텐데, 네, 그러네요.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체크해서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그림자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뭔가 빛을 받고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니. 이걸 이상한 걸 못 느끼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네, 빛이 이렇게 오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림자의 속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림자를 표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체크 박스고요. 그 밑에 이제 라이트 앵글, 섀도우 레이, 레이 뎁스 리미트 이 친구들은 다 그림자의 속성을 바꿔주는 옵션들입니다. 지금 그림자가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주위를 살펴보시더라도 그림자가 선명한 그림자가 있고 약간은 뿌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뿌옇다는 거는 결국에는 굴절이 되어서 여러 그림자가 겹치다 보니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림자 자체가 뿌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빛의 속성 중에 하나죠. 네, 그러한 것을 표현해 줄 때 약간 끝에가 흐리멍텅하게 뿌옇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뿌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표현해 줄 때 이러한 옵션들을 바꿔주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어떤 속성을 더 길어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라이트 앵글이 우리가 정확하게 무언지 모르겠죠. 섀도우 레이라는 것은 어떤 빛이라는 거를 빛과 관련된 건데 섀도우 레이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뭐 그림자 빛? 네, 직역을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죠. 빛의 깊이의 제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앵글의 수치를 높여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너무 많이 높이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IPR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렌더 리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여기만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박스를 쳐주시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렌더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뭔가 바뀌었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죠? 저장하고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5 정도만. 네, 비교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때 보시면요. 그림자가
뿌얘지긴 뿌얘지긴 했는데 알갱이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라이트 앵글이 정확하게 뭐 어떤 뜻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라이트 앵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자를 이루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퍼져 그림자의 그 점의 간격이 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자, 그렇다면 섀도우 레이는 뭐냐? 그 퍼져 있는 그 알갱이 자체가 뿌얘지는 것을 저는 섀도우 레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섀도우 레이 수치를 제가 한 10 정도로 올리게 되면 일단 저장하고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림자의 알갱이의 간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의 알갱이가 자체가 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점이 조금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수치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일 때고요. 섀도우 레이가 1일 때고요. 섀도우 레이가 10일 때고요. 섀도우 레이가 20일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뿌연 그림자를 얼마만큼 많이 뿌여지냐, 얼마만큼 굴절이 많이 됐냐, 얼마만큼 굴절이 덜 됐냐를 표현할 때 우리는 라이트 앵글과 섀도우 레이를 적절하게 적당한 수치로 작업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를 렌더 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치를 우리가 렌더를 많이 걸므로써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느낌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쉐이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린의 어트리뷰트 창, 불린의 어트리뷰트, 네,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스피어 2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창을 열었더니 스피어 2와 스피어 쉐입 2에 대한 속성과 그 다음에 제가 불린을 넣었죠. 이 스피어에다가 그 쉐이딩 정보까지 같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쉐이딩의 속성을 바꿀 때는 여기서 이 스피어에 들어가 있는 이 불린을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불린. 불린은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쉐이딩입니다. 거의 기본 쉐이딩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 기본 쉐이딩으로 씁니다. 보시면 폰과 불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폰과 불린 다 기본 건데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것이 불린이고 이것이 퐁인데 거의 흡사합니다. 광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퐁이 조금 더 반질반질한 재질을 표현할 때 쓰는 쉐이딩인데 기본 쉐이딩인데 퐁이 약간 차이가 있고 리플렉션 되는 것
그런 것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불린 같은 경우 분린을 활용해서 우리는 반짝이는 스테인레스라든가 유리라든가 거기서부터 러그한 고무라든가 종이 질감 같은 거, 거친 나물결이라든가 같은 하이라이트가 없는 재질까지 불린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퐁도 그렇긴 하나 보통 불린을 많이 씁니다. 실제 작업하실 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쉐이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불린으로 쉐이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불린의 속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불린을 했지만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지 마시고요. 네, 쉐이딩의 컬러를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컬러 클릭하시고요. 컬러 부분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HSV 모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원하시는 컬러로 변경 가능합니다. 모드도 바꿀 수가 있죠. 모드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밑에 트랜스퍼런시, 말 그대로 투명도를 표현해주는 옵션입니다. 유리, 투명한 유리를 표현하실 땐 트랜스퍼런시를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바가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어서 약간 반투명한 것은 내 말 그대로 반투명한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림자도 같이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앰비언트 컬러. 앰비언트라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건데 전체적인 양감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양감이 없냐, 있냐. 한 예로 앰비언트 컬러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두운 공간에 너무 어둡지 않죠. 너무 어둡지 않고 약간 어두운 공간에 어떤 빛을 받고 있는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하얀 종이컵이고 하나는 검은 옷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덩어리감이 굉장히 세게 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건 덩어리감이 약하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밝은 물체일수록 덩어리감이 약하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닥에 있는 불린을 넣군요. 불린을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이 친구가 컬러가 어떻게 되죠? 나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 친구를 앰비언트를 약간 밝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네, 검은색으로 네, 보시게 되면 양감이
생겨지는 되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적절하게 활용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약간 빛나는 물체 같은 것들도 표현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앰비언트 컬러가 없게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덩어리감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서페이스 쉐이더랑도 비슷해 보이지만 좀 서페이스 쉐이더와 좀 또 다른 게 하이라이트의 차이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지만 반사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양감만 어서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컬러의 컬러를 내가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고 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랑도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달라지는군요. 확실히 색깔의 차이는 잘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좀 달라집니다. 덩어리의 옵션입니다. 인캔던시스는 빛, 밝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네, 보시면 네, 보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란데 약간 퍼런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완전 밝아지게 하게 되면 네, 노란 색성이 노란 컬러가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화이트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덩어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덩어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밝아집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되는데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빛나는 물체가 있을 때 이런 속성들을 활용해서 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빛나는 물체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전구 같은 경우, 전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네, 인디캔던시스 옵션도 같이 밝게 해서 빛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줍니다. 내리고 렌더를 걸어도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범프 매핑 말 그대로 범프 매핑은 요철을 만들어주는 맵 옵션입니다. 요철 들어가고 튀어 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어떤 맵 텍스처에 의해서 가상으로 표현해주는 옵션입니다. 클로스를 프랙탈을 네, 프랙탈을 갖다가 하고요. 네, 바로 프랙탈 어떤 속성을 연결했더니 범프 뎁스 옵션 창으로 바로 열리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해졌죠? 네, 프랙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옵션입니다. 저는 분명 네, 아이콘에서 우클릭 그래프 네트워크로 하면 네, 네트워크 창에서 입니다. 프랙탈의 기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카오스한 흰색과 검은색 랜덤 인데 그러한 이미지가 범프 매핑에 연결이 됐더니 네, 이런 식으로 거친 표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실제로 여기가 오돌투돌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확실히 렌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보시게 되면 외곽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요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부분만 이렇게 오돌투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범프 매핑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속성을 연결하게 되면 그 밝고 어둠에 의해서 밝은 것은 튀어나오고 어두운 것은 들어가 보이게끔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범프 매핑은 그것이 그러나 가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범프한 느낌을 보고 싶다면 4, 5, 6번을 넣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범프 2D.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네. 여기 범프 매핑. 제가 아까 체크 무늬를 눌러서 연결을 했더니 프랙탈을 체크 무늬를 눌러서 확인했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프랙탈의 어떤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네, 나옵니다. 범프 2D 옵션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범프 뎁스입니다. 뎁스. 범프 뎁스를 낮추게 되면 요철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프를 활용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거짓말이 다 티가 날 정도로 표현하시게 되면 짝퉁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범프를 쓰실 때는 긴가민가하게 보일 정도로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외곽이 매끈해도 요 정도의 어떤 요철을 표현하실 때는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거짓말이 다 보일 정도로 범프의 값을 심하게 표현하시게 되면 네, 짝퉁 같은 마치 합성한 것처럼 보이죠? 네, 제가 이 라이트를 옮기면 거기에 따라서 음영이 바뀌는 것을 확인. 좀 이상하네요. 그 얘기를 이 렌더러 얘기를 안 했군요. 제 컴퓨터가 조금 바로바로 지금 현재 표현을 못 해주고 있네요. 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7번 누르고, 네, 7번을 누르고 하게 되면 네, 그러한 차이가 바로바로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요철을 만들어주는 것이 범프 매핑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죠. 네. 제가 이제 범프를 굳이 뭐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지워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 냅두겠습니다. 꼭 레몬? 네. 네, 디퓨즈 빛을 받는 양을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네, 제가 지금 디퓨즈의 값을 내리면 내릴수록 빛을 받는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네,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디퓨즈는 기본적으로 0.8이 기본값입니다. 네, 내가 원하면 좀 밝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올리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빛을 조금 덜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 약간 어두운 물체를처럼 표현하고 싶다. 내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디퓨즈, 앰비언트 컬러,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우리는 변형을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앰비언트 컬러 보시면 앰비언트 컬러는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요. 똑같은데 디퓨즈는 네,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보시면 다르죠.
덩어리가 지는 지는 부분의 표현이 다릅니다. 디퓨즈는 양감은 똑같은데 빛에 받는 부분의 표현을 바꿔주는데 쓸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앰비언트 컬러는 양감, 덩어리감, 밝아지는 것도 밝아지는 건데 전체적인 어떤 빛의 덩어리감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 밝고 어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앰비언트 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앰비언트 컬러는 어둠을 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디퓨즈는 빛을 받는 부분을 변화시켜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트랜스럴런스 재밌습니다. 트랜스럴런스는 빛의 투과성을 표현해주는 옵션입니다. 잘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트랜스럴런스의 옵션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빛의 투과성을 표현해 준다면 보통 어떤 물체에서 그런 것을 표현한다냐 할 수 있냐면 조명기구 스탠드인데 얇은 종이로 둘러싸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천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등을 우리가 이제 불이 껐을 때는 이게 그냥 투명하지 않게 보이는데 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낮에 이렇게 한지를 보고 있으면 그 반대쪽이 이렇게 한지가 투명해서 반대쪽이 뭐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대쪽에서 안쪽에서 전구를 켜게 된다거나 방에서 전구를 켜게 되면 한지에 빛이 옅게 투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갓 안에서 전구가 켜져 있으면 그 갓이 낮에는 그냥 천으로 보이지만 그 갓을 통해서 빛이 연하게 투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한 플라스틱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재밌는 부분이 후레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밤에 후레쉬 불빛에다가 손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피부도 벌겋게 투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효과를 표현할 때 트랜스럴런스 옵션을 활용합니다.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라이트 중에서도 디렉셔널 라이트는 안 되고요. 디렉셔널 라이트 외에 나머지 라이트는 다 되는데 포인트 라이트로 어떻게 되는지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 안에다가 이 포인트 라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의 세기를 낮췄습니다. 네. 렌더를 걸어봐야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랜스럴런스의 수치를 올리는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트랜스럴런스를 수치를 높였더니 마치 앰비언트 컬러 혹은 인디케이션스 옵션을 변경한 것처럼 바뀌는데, 네, 넘어가고요. 자, 트랜스럴런스에 관련된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자, 뎁스가 0.5인데 1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변화가 없네.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트랜스런스 포커스가 있습니다. 또 1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점이 보입니다. 그죠? 분명히 포커스의 수치를 바꾸기 전에는 없었는데 점이 보이네요. 포커스, 트랜스런스 포커스를 한 0.5로 바꿔볼까요? 이상하네요. 그럼 0.8로 바꿔볼까요?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뎁스의 수치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네, 뎁스의 수치를 낮췄더니 별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10이나 7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 정도로 놔두고요. 5 정도로 놔두고 0.8, 0.6 네, 이렇게 트랜스런스를 0.5로 바꿔볼까요? 네, 트랜스런스를 0.1에서 0.5로 바꿨더니 빛에 투과하는 양이 좀 줄었습니다. 네, 이때보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10으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뎁스를. 뎁스가 아까 5였나요? 네, 이거 일단 저장하고요. 뎁스를 다시 10으로 바꿔보고요. 네, 변화가 없는데 트랜스런스 포커스를 한 0.4? 네.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스런스의 수치는 빛을 빛이 많이 투과가 되냐, 빛이 적게 투과가 되냐, 전체적으로 빛이 적게 투과가 되냐, 그것을 설정해주는 수치고요. 트랜스런스 뎁스는 이, 어, 뭐라 해야 되냐, 빛을 막아주는 거죠. 빛을 막아주는 또 역할을 제한값을 주는 건데 포커스는 뭐라 해야 되냐, 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이 외곽 부분에 빛이 조금 더 투과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또 포커스인 겁니다. 수치를 많이 올리면 네, 수치를 많이 올리면 그러한 표현을 더 강하게 표현해 주는 거고, 수치가 없으면 네, 전체적으로 그냥 빛이 투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덩어리감도 느껴지면서 빛이 약간 여기 안에서 이렇게 투과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커스를 좀 많이 올리고 뎁스를 조금 한 다음에 낮추고, 그 다음에 어
트랜스런스 값을 하느냐? 이빠이. 죄송합니다. 많이. 네, 많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1 정도. 1은 너무 높네요. 0.9 정도. 0.9도 너무 높네요. 8, 5 정도. 반대로 했군요. 9 정도 하고 뎁스를 살짝 올려주면 좀 더 부드럽게. 반대인가? 뎁스 이 자식은 뭔,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많이. 너무 센가? 트랜스런스가. 네,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을 만들어냈다니 괜찮네요. 0.8. 네,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는, 네, 효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위에 있을 때, 네, 빛이 밑에 있을 때, 마치 빛이 추가되는 것을 표현하실 때 트랜스런스를 활용하시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등, 네, 뭐 예를 들면 풍등, 뭐 그런 표현들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빛이 빛이 이렇게 나는데 어쨌든 빛이 추가가 되는데 그림자 이렇게 검으면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 렌더 렌더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네, 이럴 때는 네, 그냥 보너스다 생각하고 빨리 저것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빨리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네, 어쨌든 노란색이니까 네, 이 볼륨 라이트의 색깔도 노란색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보면 이 모델링이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모델링 표현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림자가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래서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이 덩어리와 이 친구는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분리를 시켜줘야 돼서 마치 얘가 없는 애처럼 네, 렌더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렌더링도 설명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라이트 링킹 에디터로 가셔서 네, 오브젝트 얘가 P스피어이니까 P스피어 2와 관련 연을 끊어야 될 때 연을 끊으려면 네, 이 친구 볼륨 라이트니까 이 친구를 클릭해서 연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를 다시 걸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볼륨 쉐이더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셉니다. 네, 네,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중적으로 표현을 해서 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트랜스런스 옵션을 활용한 어떤 표현 방법입니다. 네, 이제 지울 필요는 없겠네요. 네. 잠시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네, 눈을 꺼 포인트 라이트도 레이어에다가 넣겠습니다. 다시 이 친구의 밝기는 1로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것들 스피어를 더 만들까요? 아닙니다. 네,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불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친구라는 거 지우고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레드
분리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서 이 친구도 노란색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 노란색 말고 빨간색. 불필요하게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림자 속성을 다시 0점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커먼 머터리얼 어트리뷰트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밑에 스페큘러 쉐이딩과 관련되어 있는 옵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고 쉐이드 볼로 되어 있으면 되고, 네, 멘탈 레이어. 어허, 참나. 오 마이 갓. 네, 지금까지 쉐이딩 중에서 커먼 머터리얼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트랜슬런스까지 스페큘러 쉐이딩, 스페큘러 쉐이딩, 리플렉션과 반사되는 것과 하이라이트 표현하는 것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센트리얼, 네, 광의 어떤 크기, 광의 퍼짐, 광이 퍼짐 정도를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직접 해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페큘러 롤 오프, 네, 광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냐 없게 할 것이냐 보시면 광을 광이 조금만 있게 할 것이냐, 자, 광을 퍼뜨릴 것이냐 좁게 할 것이냐. 자, 퍼뜨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이 굉장히 퍼졌을 때 광을 아주 좁게 표현할 것이냐, 광을 아주 세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스페큘러 컬러, 광의 컬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주 밝게. 네. 광의 하이라이트를 세게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이죠? 반사되는 물체들이. 네. 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일까요? 네. 반사되는 어떤 값의 컬러가 네,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빨간색으로 한다면 네. 네, 요거는 조금 무리고요.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약에 빨간색으로 한다고 치면 네. 광원의 색깔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색깔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라면 광원도 하이라이트도 노란색을 활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네, 빛은 파란색인데 마찬가지로 광원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뭔가 이질감이 날 수 있겠죠. 네, 스스로 광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주위에 어떤 광원에 의해서 같이 진다는 거. 재질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 재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벨벳 뭐 느낌 같은 것들도 표현할 때 뭐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벨벳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공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약간은 플라스틱 느낌처럼 약간 뿌연 느낌의 어떤 반질반질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센트리시티 네, 이 옵션을 약간은 퍼뜨릴 겁니다. 하이라이트에 영역을 약간은 퍼뜨리고요. 스페큘러 롤 오픈은 살짝 낮춰주면서 그 다음에 리플렉션 되는 것을 약간은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네, 멘탈 레이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렌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어둡게 네, 요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낮춰서 네. 그런데 약간 뿌연 플라스틱에 반사되는 물체도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렇게까지 반질반질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리플렉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멘탈 레이로 렌더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쉐이딩에 멘탈 레이 속성이 있습니다. 멘탈 레이 속성. 네. 여기로 내려가서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 되냐면 리플렉션 블러를 살려줍니다. 1로 바꿔주게 되면 리미트 값과 리플렉션 레이가 살게 됩니다. 죽어있던 게 회색으로 죽어있던 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값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네,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러 값을 한 5로 올리고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뿌얘진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뿌얘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마치 그림자와 같이 망점이 서로 벌어지면서 그렇다면 그 망점을 흐리게 해주는 것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림자의 원리를 우리가 외웠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블러 값을 올렸더니 이게 망점이 벌어지면서 뿌얘졌네. 그렇다면 그림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 망점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블러 리미트 값을 한번 또 5로 높여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변화가 저기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가 아니라 리플렉션 레일일까? 네. 리플렉션 레이였습니다. 리플렉션 레이에 가면 망점 자체가 뿌얘지면서 더욱 표현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뿌얘진 것 같은데 한 4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면 쉐이딩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간 러프한 느낌, 그러니까 광나는 물체에서도 광의 차이를 우리는 이러한 옵션들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완전 거울 같은 스테인레스를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알루미늄인데 약간 뿌연 알루미늄을 표현할 것이냐, 어, 아니면 아예 고무 같은 느낌을 표현할 것이냐, 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활용하게 되면 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리플렉션 값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옵션들을 활용하게 되면 렌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 어,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불편하죠. 기다림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네, 좋은데 너무 많이 쓰진 마시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렉션 같은 경우는 굴절을 의미합니다. 굴절되는 것에 블루어 값을 조율해주는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 그 굴절되는 것이 딱히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약간 투명한 거에서는 네, 굴절되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빛이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올 때 이 이 물체에 뒤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굴절 표현 같은 것들이 잘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굴절을 표현할 만한 어떤 개체가 없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납니다. 제가 한번 똑같이 굴절 값을 올려서 렌더를 걸어보면 네, 것이 없기 때문에 반사만 되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표시가 잘 이렇게 안 납니다. 네, 램버트 같은 경우는 불림과 다르게 커먼 머터리얼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바로 램버트입니다. 스페큘러 쉐이딩 옵션이 없는 것, 그것이 램버트입니다. 광원이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없는 쉐이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네, 퐁도 마찬가지입니다. 퐁도 앞선 이 부분들은 설명 넘어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린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군요. 여기까지 광의 좁고 광의 영역을 좁게 하냐 퍼지게 하냐, 하이라이트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의 컬러, 네, 리플렉티비티. 근데 컬러까지만 설명해 드렸고 리플렉티비티를 설명 안 드렸는데, 리플렉티비티는 말 그대로 어, 반사되는 이미지를 세게 반사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반사되는 게 없게 할 거냐, 그것이 리플렉티비티 속성입니다. 네, 퐁에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사인 파워. 마치 불린에서 봤던 효과와 거의 흡사하죠. 광원을 퍼지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네, 좁게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광원을 퍼지게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불린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기본적인 쉐이딩으로 많이 쓴다고 했고, 네. 그래서 불린으로는 그런 광나는 것과 아주 반질반질한 것과 아주 러프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폼과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불린에는 광원을 퍼지게 하거나 좁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어, 스페큐러 롤 오브 것처럼 광원을 많이 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광원이 약하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 요 옵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린 같은 경우는. 근데 폰 같은 경우는 오로지 광원을 좁게 할 거냐, 퍼지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색깔. 광원을 네,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의 옵션이 없습니다. 얘는 정말로 광나는 애에게 특성화되어 있는 쉐이딩입니다. 물론 얘도 죽이면 표현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다른 상황인 거죠. 불린과 퐁은. 네. 그리고 나머지 리플렉티비티, 리플렉티드 컬러, 쓰임새가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퐁도 마찬가지로 멘탈 레이로 가셔서 네. 미 리플렉션 블루어 값과 리프렉션 블루어 값을 활용하면 네. 더 디테일한 우리가 원하는 쉐이딩의 값을 이 친구를 뒤에다 고요. 퐁의 트랜스퍼런시를 좀 네, 밝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렉션 블록 값을 살려보겠습니다. 블러 10 정도로 합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스 옵션, 리프렉션 수치를 좀 살려줘야겠군요. 네. 네, 보시면 이제 굴절되는 것이 살아났습니다. 리프렉션 리미트를 좀 낮추고요. 네, 0.5로 낮춘 다음에
여기까지.